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y = f'(x의 그래프는 p -2, 0과 q k, 0인데 k가 -2와 0 사이에 있대요. 그래서 84번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고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2에서 만나고 하나는 k에서 만나는데 k가 0보다 작기 때문에 y축이 여기 있는 이런 형태로 생긴 거야 지금. 조금 더 크게 그렸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보세요 일단. 자, 이때 곡선 y = f'(x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여기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우리 s2는 요거 이 곡선과 y축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 s2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 엉망인 게 s1과 s2가 똑같대요. 그리고 fx의 극대값이 2일 때 함수 fx의 극소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나는 얘가 f'(x인데 이게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 함수의 도함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x축하고 -2와 k에서 만나는 거니까 나는 이 f'(x를 3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s1과 s2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되니? 그 s1과 s2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기 위해 식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거든. 인테그랄 -2부터 0까지 f'(x) dx가 0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얘기거든. 왜냐면 s1과 s2가 똑같으니까 -2부터 0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2부터 k까지는 정적분 값이 -s1이 될 거고 k부터 0까지는 정적분 값이 s2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그 크기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s1 더하기 s2를 하면 당연히 0이 나오는 거겠죠. 자, 따라서 이제 계산만 하면 돼요. 인테그랄 -2부터 0까지 f'(x는 3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kx 그 다음에 -3이 6k의 dx 이렇게 될 거니까 적분을 해주면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2-k x제곱 마이너스 6kx의 -2부터 0까지. 그럼 0 집어넣으면 다 0이니까 -2 집어넣은 걸 빼면 되죠. 그래서 -2의 세제곱 -8 뺐으니까 8 -2의 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6 근데 뺐으니까 -6 곱하기 2-k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2k인데 플러스 12k인데 빼는 거니까 -12k는 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8 빼기 6이 12 하면 -4 플러스 6k 마이너스 12k를 하면 -6k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 f'(x가 3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2 3을 요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 얘가 x 플러스 2 곱하기 3x 플러스 2 전개해주면 3x제곱 2x 6x니까 플러스 8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얘를 적분해주면 fx는 뭐가 될 거냐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 이렇게 될 건데 얘가 극대값이 2라고 줬잖아요. 그럼 극대값은 어디서 갖는 거냐면 여기서 갖는 거야. 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여기가 극대인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여기가 극소인 거니까 극대값이 뭐라는 걸 이용해? 2라는 걸 이용해 c의 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럼 f-2는 -8 플러스 2는 4, 4, 16 -8 플러스 c인데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는 c의 값이 2인 거고요. 그때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소값은 f -3분의 2 k인데 k가 -3분의 2였으니까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 거겠죠. 넣어서 계산하면 -27분의 8 그 다음에 제곱하면 9분의 4인데 4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9분의 16
그 다음에 4x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c는 2. 요게 답이 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27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2 마이너스 8, 9, 72 플러스 54 이렇게. 그럼 요거 하면은 86 빼기 80 그럼 6 27분의 6 3을 앞으로면 9분의 2 얘가 답이 돼야 되는 거겠다. 답이 없다. 나 계산 틀렸죠 또. 어디 틀렸어요 또?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02에서 80을 뺐으니까 22 맞아요? 그럼 그 27분의 22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죠? 그래서 넓이가 똑같다는 거 S1과 S2가 똑같다는 걸 S1과 S2를 각각 구해서 똑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접근한 게 0이다 이렇게 한 방에 할 수 있다. 그럼 S1과 S2를 각각 따로따로 안 구해도 된다. 자, 85, 86, 87번은 스텝 3 문제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거기 수능 특강 유사 문제, 수투 유사 문제 쭉 넘기고 나면 저 기출 문제라고 돼 있는 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유사 문제가 1번부터 69번까지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수학2, 수투 모의고사, 함수의 그래프라고 돼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총 거 기준으로 69페이지인가 그런데 맞아요? 거기에 수투 모의고사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또 쭉 풀면서 여기도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수투 이 모의고사 문제는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풀어줄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최근 기출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채워서 나중에 프린트로 더 해줄 거예요. 음. 1번 문제부터 봅시다. x에 대한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k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다시 1번 문제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k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어야 된대. 그럼 이건 다 어떻게 썼냐면 k만 반대쪽으로 딱 넘겨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은 k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때 좌변에 있는 놈 요놈을 fx라고 두고 y꼴 fx의 그래프를 그린 이후에 y꼴 k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를 관찰하면 되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얘를 fx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f'(x가 3x 제곱 더하기 6x 그래서 3x를 묶어주면 x 플러스 2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0인 놈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함수값까지 맞아 구해보면 f 마이너스 2를 먼저 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는 4, 3, 10이니까 4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4가 될 거고요. 여기는 0,0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y꼴 k가 어디를 지나가야 돼? 여기 0과 4 사이 y꼴 k가 이렇게 지나가야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k가 y꼴 k가 저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나가야지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k는 1 또는 2 또는 3 몇 개?
3개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3개예요. 다음 2번. 자, 요딴 문제가 4점짜리 문제라는 게 기가 막힐 뿐인데 어쨌든 11월 고3 11번 4점짜리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 2번 맞죠? 자, 그래서 t가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을 이루어 움직이는 점 P의 시각태서의 위치 x가 요놈이래요. 이때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운동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언제라고 그랬어? 속도 V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V는 x를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걔를 미분하면 3t 제곱 2가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3으로 묶어서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인 놈이고 t축이랑 어디서 만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는 놈인데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긴 놈, 이게 V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0부터 시작이야. 시간이 거꾸로 흐르진 않으니까 t = 0일 때 출발했다고 해서 0부터 오른쪽으로 이 그래프가 V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럼 운동방향이 바뀌는 시간은 언제가 되는 거겠어요? 2초가 t = 2일 때가 운동방향이 바뀌는 때겠죠. 되니? V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야. 즉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이 t = 2인 거고,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예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 A는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2, 3은 6t 빼기 3이 될 거고, 따라서 t = 2를 대입하면 가속도 A는 2, 6, 12 빼기 3에서 답은 얼마가 돼? 9.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1번의 답은 2번이다. 준이 수행 잘 봤어, 그래서? 다행이네요. 잘 봤다. 근데 제가 계속 질문하는 그 문제가 안 나왔어요. 아, 그건 안 나왔다고? 네. 아깝네. 어쨌든 잘 봤으면 됐어. 네. 선생님이 오늘 출근하면서 교육대기자라는 유튜브 혹시 알아요? 교육대기자라고 그 입시 관련 유튜브 있는데, 선생님 그냥 어차피 학원 선생님이라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혹시 사탐원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얘기는 알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이게 예전에는 우리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유공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과탐을 해야만 했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과는 과탐을 하고 문과는 사탐을 해야 되는 게 예전 우리 교육 체계였었는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깨져가지고 요즘에는 사탐을 봐도 이공대를 지원할 수 있고, 심지어 사탐을 보고 의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교육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과탐하고 사탐 중에 과탐이 아무래도 공부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과탐을 선택하는 아이들의 한 80% 정도가 물리화학이 아니라 지구과학하고 생명을 선택을 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나마도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도 사탐에 비하면 이게 학습 양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그럼 국영수 공부할 시간도 지금 마땅치 않은 마당에 과탐까지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꼭 과탐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강남 애들을 중심으로 과탐을 버리고 사탐을 선택하기 시작했거든. 그걸 일명 사탐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까지는 사탐런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내일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 접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좀 해봤더니 올해 수능을 접수한 학생들 중에서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과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여러분들 몇 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8대 2는 너무했다. 사탐 과탐이 7대 3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7대 3이 아니고 77대 23이에요. 거의 8대 2에 가깝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거기 오늘 그 유튜브에 나온 사람이 종로학원 대표 임성호라고 나름 교육 전문가거든요. 사기도 많이 치긴 하는데 교육 전문가긴 한데 그 선생님이 말하길 내년에는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90%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대요. 그리고 올해 수능 보는 애들이 황금돼지띠 애들이라서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났었는데 너희들 때는 또 확 줄어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 결론은 그거였어. 그 유튜브 약간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였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국영수 성적이 안 되면 빨리 과탐을 버리고 사탐으로 갈아타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국영수 성적이 되는 친구들은 과탐 사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과탐을 선택해서 고득점을 받으면 수시에서 더 유리한 수시나 정시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거는 국영수가 다 성적이 좋다는 가정하에 과탐을 선택했을 때 과탐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왜냐하면 사탐론도 대학에서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학별로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과탐을 시험을 보게 되면 추가 점수를 주는 학교들이 있대요. 추가점을 주는 학교들이 있대요. 그러면 과탐을 근데 이제 뭐 위험한 건 그거죠. 과탐을 선택했는데 등급이 안 나오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시는 어차피 최저의 의미가 좀 더 있을 거고 정시가 정수의 의미가 있을 건데 어쨌든 최저를 못 맞추게 되면 수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근데 과탐은 선택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과탐 중에서 물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그 물리 2 특히 물리 2 같은 경우 선택한 학생이 1000명이 채 안 된대요. 요새 1000명도 안 된대. 몇백 명이래요. 몇백 명. 그럼 그 중에서 1등급 받는 거 와 완전 힘들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야. 사탐 과목 중에서도 전국에서 그 신청하는 선택하는 학생이 1000명 남짓되는 과목도 있더라. 경제. 여러분들 학교 혹시 경제 선택하는 애도 있어요? 문과 친구들 중에? 거의 없지 않아요? 20명. 20명이나 돼? 시간도 많은데 그러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수능을 경제로 보겠다는 학생이? 수능을 보고. 아니 수능, 학교 선택 말고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하는 애들. 아직 없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국에서 2000명이 채 되지 않는데요. 경제도. 그래서 사탐도 선택하는 과목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지. 윤리 과목 또는 사문, 지리.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윤리와 지리가 전체 선택하는 학생들 한 80%가 윤리와 지리를 선택을 한대요. 지리요? 한지, 세지. 그 다음에 생윤, 사문, 생윤하고 뭐지? 윤사. 그 학생들을 다 합치면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한 80% 정도가 된대요. 나 오늘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과탐이 이렇게까지 버려지다니. 내년까지 여러분들까지는 수학이 미적분 기하가 살아있지만 여러분들 1년 후배부터는 기하랑 미적분도 사라지는 마당에 물이 너무 많은데 실제적으로. 깎아. 웬 물이 있어? 내가 아까 컵 올려놨었나 거기다가?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닌데 이 컵도 물은 안 흘렀는데. 응? 자, 3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기말 때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고요. 나도 쓸데없는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기말 끝나고 나면 성적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략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 전략이라는 게 별거는 아니고 일단 닥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긴 한데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고 수능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수시랑 정시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대학을 한번 가볼 것이냐
를 정하는 게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씨 수능 모든 과목 1등급 받으면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누가 몰라, 그지? 수능 다 1등 모두 전 과목 1등급 받으면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아무 대학이나 골라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k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k만 남겨두고 반대로 넘기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 더하기 9x는 k라고 k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반대쪽으로 넘긴 다음에 k를 제외한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뭐라고 두는 거야? 얘를 fx라고 두는 거야. 그리고 y꼴 fx의 그래프를 그린 이후에 y꼴 k를 움직이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일단 f'(x)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3은 6x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그럼 마이너스 3에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fx의 그표는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3차 함수 어디서 극소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가 되고 3에서 극대가 되는 놈이 되는 거지. 이게 y꼴 fx의 그래프고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y꼴 k가 어디를 지나갈 때와 극대가 되는 점을 지나갈 때 또는 y꼴 k가 극소가 되는 점을 지나갈 때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때겠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때야. 맞죠? 그러면 극대가 되는 점을 지나갈 때 k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 먼저 내가 f3의 값을 계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27 플러스 3, 3, 9, 3, 27 플러스 3, 9, 27 하면 27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얘가 3,27 그 다음에 여기는 f-1을 구해보면 1 플러스 3 빼기 9 그럼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든 실수 k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를 지나갈 때는 k가 27 여기를 지나갈 때는 k가 마이너스 5니까 두 개의 합을 구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22 얘가 답이 되야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럼 4번은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죠? 모양만 다른 거야. 자 4번 y는 2x제곱 빼기 1하고 2x제곱 빼기 1하고 그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어야 된대요. 그럼 이게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얘기는 요 방정식의 실근이 2개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죠. 저 방정식의 실근인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만나는 점이 2개라는 얘기는 저 방정식의 실근이 2개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얘도 어떻게 변형을 해줘? k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기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1은 k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k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넘긴 이후에 얘를 뭐라고 두라고요? 얘를 fx라고 두라고요. 그리고 y꼴 fx의 그래프를 그린 이후에 k의 값을 움직이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관찰하면 된다. 따라서 f'x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3은 6x 그래서 마이너스 3x 묶어주면 x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놈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y꼴 k가 어디를 지나가거나 극소가 되는 점을 지나가거나 y꼴 k가 극대가 되는 점을 지나가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 요 y값은 함수값으로 살펴보면 되는 거니까 얘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2를 집어넣으면 f2가 마이너스 8 플러스 2는 4, 3, 12 빼기 1 해서 3 그래서 마이너스 2,3 따라서 y꼴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k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 3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의 답은 3번.
이 정도는 쉽지. 뒤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때가 돼서 선생님이 또 잔소리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시험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비결은 쉬운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지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게 등급을 올리는 비결이 아니에요. 등급이 올라가려면 남들도 다 맞추는 쉬운 문제를 안 틀려야 돼. 됐어? 근데 쉬운 문제에서는 실수하고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고 이러면 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위치를 지금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지금 내 현재 위치에서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만 다 맞춰도 등급이 무조건 올라갈, 현재 등급보다는 올라갈 테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길 바라요. 자, 다음 5번 수직선은 이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어요. 오우 4참수야. 2분의 3t 4제곱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15t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라고? 속도 V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야. 그래서 V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자, 그럼 V는 위치 X를 미분한 놈이니까 내가 여기서 VT는 얘를 미분하면 자, 6t 세제곱 마이너스 38에 24 t제곱 플러스 30t 마이너스 12 요놈이 될 거고요.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만 V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또 미분하는 거야. V 프라임 t를 찾는 거죠. 이게 가속도이긴 한데 이거를 찾아보면 얘가 36, 18 t제곱 마이너스 40, 24 곱하기니까 48t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6을 묶어주면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3t, t 여기도 5, 1 그러면 5t, 3t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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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VT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참수여서 그래프의 대형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이 어디냐면 t = 1이 극대가 되는 거고 여기 t = 3분의 5가 극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0부터 얘는 이제 t가 0보다 큰 곳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0이 되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비율 관계를 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예요? 1부터 3분의 5까지니까 길이가 3분의 2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분의 1 따라서 여기 t =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우리 0은 얘보다 한참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한참 왼쪽인데 그냥 대강 이렇게 찍어서 여기쯤 0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VT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나는 이놈의 부호가 바뀌는 점을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축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먼저 함수값을 좀 살펴보면 V1은 얘가 6 마이너스 24 플러스 30 마이너스 12 하면요 여기가 딱 0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딱 0이니까 어디가 지나가는 T축이 어디를 지나가는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 여기 V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1을 넣어봤더니 6 빼기 24 더하기 30 빼기 12야. 그럼 여기 6 더하기 30은 36 빼기 24 빼기 12는 마이너스 36 그럼 딱 0이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T축이 되는 거고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 순간은 언제야? 요때겠지? 요때가 속도가 바뀌는 순간인데 저 때가 몇 초가 t가 얼마일 때인지를 구하기 위해 또 비율 관계를 써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요? 3분의 2 그럼 2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 그럼 3분의 5에서 3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여기 t가 2인 순간에 우리 뭐가 바뀌는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순간에 가속도 아까 가속도가 요놈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A 2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저기다 2를 집어넣으면 2는 4 곱하기 18을 하면 72 마이너스 2 곱하기 48은 96 플러스 30 그래서 100이 빼기 96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될 거다. 혹시 계산이 틀 수도 있으니까 답을 확인을 좀 해줄게요. 다음 6 맞아요. 다음 6번. 자, 두함수 fx, gx가 있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fx가 우리 뭐가 되는 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고 gx가 x제곱 더하기 a래요. x제곱 더하기 a라고 돼 있는데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일단 범위가 모든 실수가 아니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고 이 범위에서 우리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할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원래는 이 부등식은 y꼴 fx의 그래프가 이 범위에서 y꼴 fx의 그래프가 y꼴 gx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그래프 따로 그리고 이 그래프를 따로 그려서 a 값을 변화시키면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기 위한 이 a 값의 범위를 보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됐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부등식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fx 빼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되니?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우리 fx 빼기 gx 이 범위에서 fx 빼기 g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는 거거든. 맞죠?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모든 점에서도 물론 범위는 요 한정이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x 빼기 g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머지 점에서는 다 최소값보다 클 거니까 이 부등식이 만족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다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fx 빼기 gx를 계산해보면 걔가 x 세제곱 이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빼기 a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일단 뭐라고 두고 기호를 쓰기 위해서 얘를 hx라고 두고 hx의 최소값을 구해볼 거야. 그럼 hx의 그래프의 개형이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해갖고 h 프라임 x를 관찰하면 되겠죠. 그럼 걔가 3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6 빼기 a는 상수니까 날아가는 거고요. 그럼 얘가 3x, 여기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요. 따라서 h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극대가 되는 점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극소가 되는 점이 1이에요. 근데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 좀 이쪽에 치우쳐서 x 이꼴 0이 있을 거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래프가 여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어디서 최소가 되는 거야? 당연히 x가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겠고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함수 hx의 최소값은 h1이 되는 거고 그럼 h1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 빼기 1 더하기 6 빼기 a 그러면 얘가 5 빼기 a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a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래서 실수 a의 최대값은 5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은 최대 최소 문제로 다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야지만 쉽게 풀 수 있다요. 방금 와이프한테도 카톡이 왔는데 내일 우리 딸내미 수능 보거든요. 와이프 친구가 딸내미 우리 이제 응? 딸내미 시험 본다고 수능 본다고 치킨 쿠폰을 어디서 하나 보내줬나 봐. 그 카톡 선물하기로. 그래서 그 딸내미 치킨을 시켜주는데 옆에 아들내미가 또 응? 가만히 있겠어? 걔도 시켜줬지. 그랬는데 이제 엄마 맛보라고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2조각씩 얻어먹었대. 그게 마지막 카톡이었거든. 근데 방금 카톡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치킨 끝났대. 으씨. 한 조각도 농담한 거예요. 자, 그럼 7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7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요. 이번엔 범위가 모든 실수 x래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a가 0보다 큰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뭐라고 두면 fx라고 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의 뜻이 곧 fx의 최소값. 얘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짝수 참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소값을 갖고요.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문제를 풀라는 뜻이야. 됐지? 그래야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 거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점에서는 저 최소값보다 fx 함수값이 클 거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나는 저 fx가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f'x를 구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될 거고요. 4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될 거니까 내가 1, 마이너스 3, 0, 4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4, 4 마이너스 4, 0 그럼 여기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니까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4에다가 x 플러스 1 곱하기 얘가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차 함수처럼 또 한 방에 그리면 여러분들 어리둥절할 수 있으니까 일단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 여기 이렇게 x축이 있어서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하는 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게 f'x가 되는 거고 그럼 f'x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f'x가 0이 되기는 하지만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점은 아니게 되는 거거든. 그럼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라고 여기 어딘가 2가 있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x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소를 찍고 쭉 증가하다가 2에서 잠깐 한번 멈추는 거야. 거기서 f'x가 0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2보다 커져도 여전히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y 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 거야?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 거겠죠. 그래프를 봐보면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질 거다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따라서 fx의 최소값은 f-1이 되는 거고 그럼 f-1은 1 플러스 4 빼기 16 플러스 a 그럼 5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1 플러스 a인데 걔가 0보다 커 나타야 돼. 따라서 a 값이 뭐보다 커 났다? 11보다 커 났다.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은
11이 된다? 답은 1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11이다. 저기 2에서 접해서 저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2에서 f'x가 x축에 접하는 거잖아. 그럼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순간 미분계수가 0이 되기는 하지만 그 점에서 증감이 바뀌지는 않아. 됐니? 네. x가 2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f'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안 바뀌어.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 f'x가 0이 되는 점이 있어서 증가를 잠깐 멈춰 다시 증가. 이런 식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런 점들을 변곡점 이렇게 부르는 건데 수투에서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혹시 학생회 활동에서 내일 아침에 수능증 시험장 가는 친구들 있어? 없어? 보통 학생회 활동하면 2학년 애들이 3학년 애들 시험 잘 보라고 내일 아침 그 수능 시험장 학교 앞에 가고 커피도 타주고 과자도 하나 주고 이러면서 응원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가보면 재밌을 텐데. 아닌가? 별로 느낌 없죠? 내일이 지나고 나면 니들이 고3이야 이제. 아니요. 뭐가 아니야. 내일이 1년 전, 수능 1년 전. 8번. 세월 빠르죠. 그치? 고등학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고등학생 된 지? 근데 내년이면 수능 봐야 된대 이제. 끝이야 끝. 자 그럼 8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 그럼 얘를 뭐라고 두라고? 얘를 fx라고 두고 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어진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나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기 위해 f'x를 먼저 구해보면 얘가 12x 세제곱 마이너스 43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12x를 묶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12x에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야 선생님이 아무데나 이렇게 쓱 긋는 거 아니거든요. 잘 봐봐요. 마이너스 1과 0은 사이가 얼마야? 1이죠. 0과 2는 사이가 얼마야? 2죠. 그러면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도록 중간보다 살짝 위에다 그리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이득이 생기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요 넓이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고 요 넓이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내려가서 위로는 조금 올라가고 밑으로는 많이 내려와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보고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 점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요 간격보다 짧으면 이 x축이 이 극대점에 좀 더 가까운 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넓이가 좁고 이 넓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건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높이차하고 0과 2 사이의 높이차 중에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더 크니까 f'x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더 크면 fx에서 0과 2 사이의 높이차가 더 큰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제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 얘는 x 이퀄 2에서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f-1과 f2의 값을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x 이퀄 2에서 최소가 된다라는 걸 그냥 그래프를 통해서 한 방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근데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3참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1과 0과 2 사이의 간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가운데다 쓱 그려서 얘가 마이너스 1, 0, 2 여기가 넓은지 여기가 넓은지 그래도 넓이는 또 알아? 여기가 넓은지 여기가 넓은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고 요점에서 함수값과 요점의 함수값을 직접 구해서 비교해갖고 어디가 높고 낮은지를 따져서 최소가 되는 점을 찾는 친구들이 보통은 다 이렇게 풀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이 간격 같은 걸 보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조금 더 비교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면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얘는 x 이꼴 2에서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따라서 얘는 최소값이 f2가 되는 거니까 f2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16 곱하기 3이니까 48 마이너스 84 32 마이너스 2는 48 플러스 k가 0보다 큰 앞에 되는 거고 48 날라고 넘어가면 k의 값은 32보다 큰 왔다.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32가 답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계속 똑같은 문제 몇 번 풀었으니까 이 부등식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분을 부등식에 이용하는 거는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야. 그래프를 그려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자, 9번은 쉬는 시간. 저씨. 진짜 쉬는 시간.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거 이번 주 토요일 날 신호등 풀어주는 수업 하긴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질문해 괜찮아.